여러분, 돈을 지키지 못하면 평생의 노력이 단 하루 만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은행에서 만난 충격적인 사연들을 통해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승민입니다.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한국은행에서 부지점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올해로 은행 생활 35해를 맞이했습니다. 아내와 대학생 아들, 고등학생 딸과 함께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출근길에는 항상 한강변을 따라 산책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저의 소소한 행복입니다. 제가 이 일을 오래 할 수 있었던 건 단순히 돈을 다루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생과 함께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특히 저희 지점은 어르신 고객이 많아서 그분들의 크고 작은 금융 상담을 도와드리는 일이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지역 노인정에서 금융 교육 봉사 활동도 하고 있어요. 제 아버지도 75세 노인이시라 어르신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지난 35해 동안 뼈저리게 느낀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돈은 모으는 것만큼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말이 당연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평생 모은 돈을 순식간에 잃어버리는 어르신들을 수없이 봐왔기에 이 말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 매서운 칼바람이 불던 날이었어요. 평소 자주 오시던 이도현 어르신이 은행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날따라 어르신은 유난히 초조해 보이셨어요. 저에게 조심스럽게 내민 비닐봉지 안에는 눅눅하고 곰팡이가 핀 지폐가 가득했습니다. 장롱에 3년간 숨겨두었던 1,000만 원 중 절반 가까이가 이미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이걸 어쩌면 좋겠어. 이게 내 전 재산인데.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앞으로 전해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어르신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평생 과일 장수로 일하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무거운 상자를 나르며 번 돈이었다고 하셨어요. 또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김성자 할머니는 69살에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살게 되셨어요. 평생 검소하게 사시며 모은 9천만 원을 모두 한 통장에 높은 이율로 묶어두었다가 갑작스러운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셨던 일이 있었죠. 가장 마음 아팠던 건 80이 넘으신 박태수 어르신의 사례였어요. 젊은 시절 의사로 일하며 모은 돈을 거동이 불편해지자 심부름을 해주던 이웃에게 맡겼다가 하루아침에 3천만 원을 사기당하신 거예요. 가족처럼 믿었던 사람인데 이 말씀을 하시며 울먹이던 어르신의 모습이 제 마음에 큰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이외에도 오늘만 특별하다는 금융상품 판매원의 말에 넘어가 퇴직금을 날릴 뻔했던 장인호 어르신, 고수익 펀드에 노후 자금을 모두 넣었다가 큰 손실을 본 이수정 할머니, 금고에 돈을 숨겨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지 못했던 송미자 할머니의 사연까지. 이런 안타까운 사례들을 보며 저는 매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평생 모은 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오늘은 제가 35해 은행 생활에서 깨달은 노후 자금 관리의 핵심 원칙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돈은 눈앞에 두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어야 진짜 내 돈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부터 제가 어르신들을 위해 준비한 소중한 금융 지혜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은행 생활 35해 동안 어르신들의 다양한 금융 사례를 접하면서 저는 노후 자금 관리에 관한 3가지 핵심 원칙을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그 원칙들과 함께 제가 실제로 경험한 사례들을 더 자세히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원칙은 돈은 반드시 목적별로 나누어 관리해야 한다입니다. 노후에는 크게 3가지 통장이 필요해요.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그리고 장기 투자 통장입니다.
지난 가을 정미경 할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연세가 78이신 미경 할머니는 서울 북촌에서 작은 찻집을 운영하시다 은퇴하신 분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 2억 원을 모두 하나의 예금 상품에 넣으려고 하셨어요. 최 부장님, 이자가 제일 높은 곳에 다 넣어줘요.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조금이라도 더 불려야 할 것 같아. 그날 저는 미경 할머니와 함께 앉아 차분히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돈을 한 곳에 몰아넣으면 위험해요. 생각해 보세요. 집에 있는 그릇을 모두 한 선반에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선반이 무너지면 모든 그릇이 깨지죠. 돈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제 설명을 듣고 난 후 미경 할머니는 돈을 세 부분으로 나누기로 결정하셨습니다. 4천만 원은 일상생활비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6천만 원은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긴급 상황을 위한 비상금으로 중도해지가 가능한 금융상품에, 나머지 1억 원은 장기 투자금으로 분산 투자했어요. 그로부터 6달 후 미경 할머니가 웃는 얼굴로 은행에 오셨습니다. 최 부장님, 정말 감사해요. 지난달에 갑자기 손녀가 유학을 가게 되어 학비를 보태주게 되었어요. 비상금 통장이 있어서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답니다. 만약 모든 돈을 묶어두었다면 큰 손해를 보고 돈을 뺐을 거예요. 이 사례를 통해 저는 다시 한번 돈 관리의 첫 번째 원칙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노후에는 일상생활비, 긴급상황 대비금, 장기 자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금융거래와 관련된 중요한 서류와 정보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관리해야 한다입니다. 지난해 봄, 저희 은행 근처에 사시는 강동철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83살의 동철 어르신은 젊은 시절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다 은퇴하신 분이었어요. 어느 날 어르신이 급하게 은행에 들어오셨는데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최 부장님, 큰일 났어요. 제 통장에서 돈이 자꾸 빠져나가고 있어요. 확인해 보니 지난 3개월 동안 매주 100만 원씩 총 1,200만 원이 출금되어 있었습니다. 범인은 다름 아닌 동철 어르신의 조카였어요. 어르신이 거동이 불편해지자 금융 업무를 도와준다며 통장과 도장, 심지어 공인인증서까지 모두 맡았던 것입니다. 제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 병원비도 대신 내주고 챙겨줘서 고마워서 맡겼는데 이럴 줄 몰랐어요. 동철 어르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경찰에 신고하여 조카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었지만 이미 사용된 돈의 상당 부분은 돌려받지 못했어요. 이 일이 있은 후 저는 동철 어르신을 위해 특별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만 자동으로 출금되는 별도의 통장을 만들고 주 통장은 은행에서 직접 대면 거래만 가능하도록 설정했어요. 또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후견인 제도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처럼 금융정보 관리는 노후 자금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해지시는 경우에도 금융정보는 최대한 본인이 관리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금융 결정은 절대 서두르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결정해야 한다입니다. 작년 여름 조영숙 할머니가 저희 은행에 오셨습니다. 75살의 영숙 할머니는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시다 퇴직하신 분이셨어요. 그날따라 할머니는 무척 들떠 보이셨습니다. 최 부장님, 저 정말 좋은 기회를 잡았어요. 5천만 원을 해외 리조트 회원권에 투자했답니다. 1년에 2번씩 무료로 여행도 갈 수 있고 수익률이 연 15%라고 하더라고요. 말씀을 들으니 즉시 의심이 들었습니다. 제가 자세히 물어보니 영숙 할머니는 집으로 찾아온 투자 설명회에서 오늘만 특별 할인이라는 말에 현혹되어 계약서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사인을 하셨던 겁니다. 다행히 계약 철회 가능 기간이 일주일 남아 있어서 제가 직접 그 계약서를 검토해 봤어요. 예상대로 실제 계약 내용은 설명과 달랐습니다. 무료 여행은 숙박만 제공하고 항공권과 식사는 별도 부담이었으며
약속한 수익률도 보장되지 않았어요. 게다가 해지 시 원금의 70%만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영숙 할머니와 함께 저는 즉시 계약 철회 절차를 밟았고 다행히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이후 할머니를 위해 3일 냉각기간 규칙을 제안했습니다. 어떤 금융 결정이든 최소 사흘은 고민한 후에 결정하자는 거였죠. 최 부장님 정말 고마워요. 앞으로는 절대 서두르지 않을게요. 그날 설명회장에서 다른 78분들도 저처럼 계약했는데 다들 연락해서 알려줘야겠어요. 영숙 할머니는 이후 노인정에서 금융사기 예방에 관한 작은 모임을 시작하셨고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그 모임에 참여하여 어르신들께 금융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원칙 외에도 저는 어르신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금융상품을 가입하기 전에 반드시 세 가지 질문을 하세요. 원금은 보장되나요? 중도해지 시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숨겨진 수수료가 있나요? 둘째, 통장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입출금 내역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한 출금이 있다면 즉시 은행에 문의하세요. 셋째, 금융 관련 문자나 전화를 받았을 때는 바로 결정하지 말고 일단 끊은 후 공식 전화번호로 직접 확인하세요. 특히 긴급, 오늘만, 특별 혜택 같은 단어가 등장하면 더욱 의심하셔야 합니다. 저는 올해 초에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팔순이 넘으신 최영자 할머니가 찾아오셔서 2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셨어요. 표정이 어딘가 불안해 보여서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혹시 급하게 돈이 필요하신 일이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대답을 피하시더니 계속 물어보자 마침내 말씀하셨어요. 아까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고 하더라고. 돈을 모두 찾아서 다른 안전 계좌로 보내라고 했어. 명백한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자세히 설명드리고 경찰이 절대로 전화로 계좌 이체를 요청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실제 경찰서에 함께 연락해서 확인도 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고마워요. 조금만 늦었으면 평생 모은 돈을 다 잃을 뻔했네요. 영자 할머니의 사례를 계기로 저희 은행에서는 어르신 금융지킴이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가 발생할 경우 어르신에게 혹시 누군가의 요청으로 이체하시는 건가요? 라고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했죠. 지난해 가을에는 행복동 노인정에서 특별한 금융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금융 사기 예방 연극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어르신들이 직접 보이스피싱 상황을 연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웃음 속에서 진행된 이 교육은 어르신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실제로 그 지역의 금융사기 피해가 30%나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노후 자금 관리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디지털 금융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뱅킹이나 인터넷 뱅킹을 어려워하시는데 사실 이런 디지털 도구들은 자금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박순자 할머니의 사례가 기억에 남습니다. 79살의 순자 할머니는 컴퓨터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서 자주 송금을 해야 했는데 매번 은행에 직접 방문하는 것이 힘드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천천히 스마트폰 뱅킹 사용법을 알려드렸어요. 처음에는 두려워하셨지만 3번의 연습 끝에 할머니는 스스로 송금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생각보다 쉽네. 이제 비 오는 날에도 은행에 안 가도 되겠구나. 할머니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디지털 금융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후 저희 은행에서는 실버 디지털 금융 교실을 열어 매주 수요일마다 어르신들께 스마트폰 뱅킹 사용법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이처럼 노후 자금 관리는 단순히 돈을 어디에 얼마나 넣을지 결정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노후 생활 전체의 질과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리 원칙들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언제든 가까운 은행의 직원에게 도움을 청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드릴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함께 다양한 어르신들의 사례를 통해 노후 자금 관리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께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저희 은행에 오래 다니시는 오혜순 할머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91살의 혜순 할머니는 지금도 매달 첫째 주 월요일이면 꼭 저희 은행에 방문하셔서 통장 정리를 하시는 분이에요. 최 부장, 돈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양날의 검과 같아. 평생 돈을 부리는 법을 배워야 돈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도구가 된단다. 참 깊은 지혜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혜순 할머니는 평생 농사를 지으며 6자녀를 모두 대학에 보내셨고 지금도 손자 손녀들에게 용돈을 주실 만큼 탄탄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할머니께 비결을 여쭤보니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비결이라면 돈 굴리기지. 내가 농사를 지을 때도 한 밭에만 같은 작물을 심지 않았어. 여러 밭에 다른 작물을 심어 풍년과 흉년에 대비했지. 돈도 마찬가지야. 여러 통에 나눠 담아야 안전하단다. 혜순 할머니의 지혜는 현대 금융 이론의 분산 투자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원칙을 실생활에 꾸준히 적용하는 실천력이에요. 몇 년 전 오갑수 어르신께서 은행을 찾아오셨을 때의 일도 잊을 수 없습니다. 78의 갑수 어르신은 오랫동안 과수원을 운영하셨던 분이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 어르신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최 부장, 나는 글도 잘 모르고 계산도 서툴러. 이렇게 늙어서 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날부터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갑수 어르신 댁을 방문해 간단한 가계부 작성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큰 글씨로 특별히 제작한 가계부에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처음에는 어려워하셨지만 석 달이 지나자 어르신은 스스로 가계부를 작성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후 갑수 어르신은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셨어요. 가계부 작성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매달 조금씩 저축까지 하게 되셨던 겁니다. 어르신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울 줄 몰랐네. 이제는 내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되니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 이 사례를 통해 저는 늦은 나이에 시작해도 변화는 가능하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깨달음을 준 분은 79세의 이민호 어르신이었어요. 젊은 시절 화가로 활동하셨던 민호 어르신은 경제적으로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소소한 기쁨을 누리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최 부장, 내가 큰 부자는 아니지만 돈 때문에 고민하지는 않아요. 비결이 뭐냐고? 내가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는 거지. 민호 어르신은 매달 들어오는 연금에서 필수 생활비를 먼저 떼어놓고 나머지를 행복 통장과 비상금 통장으로 나눠서 관리하셨어요. 그리고 행복 통장의 돈으로는 매달 한 번씩 소소한 즐거움을 선물하셨습니다. 때로는 오래된 친구와의 식사, 때로는 손자에게 주는 책 선물, 때로는 작은 여행이었죠. 돈을 쓰는 것도 중요해. 하지만 계획적으로 써야지. 나는 매달 행복 통장에서 얼마를 쓸지 정해두고 그 안에서만 쓰려고 노력해. 민호 어르신의 방식은 예산 관리의 핵심을 정확히 담고 있었습니다. 수입 내에서 꼭 필요한 지출, 즐거움을 위한 지출, 그리고 미래를 위한 저축을 균형 있게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행복 통장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 돈으로 계획적으로 소소한 행복을 누리세요.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풍요로운 노후입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노후 자금 관리는 단순히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있는 돈을 현명하게 지키고 써나가는 지혜라는 사실을요. 김현숙 할머니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싶어요.
76의 현숙 할머니는 주택 한 채가 전 재산인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최 부장님, 요새 주변에서 주택연금 가입하라고 자꾸 권하는데 어떨까요? 집 한 채가 내 전 재산인데 이걸로 편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요? 저는 할머니의 상황을 꼼꼼히 살펴본 후 주택연금의 장단점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했어요. 결국 현숙 할머니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주택연금 상품을 선택하셨고 지금은 안정적인 월 수입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이제는 아픈데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일이 없어요. 매달 일정하게 나오는 돈으로 생활하니 마음이 훨씬 편해졌답니다. 이처럼 자신이 가진 자산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도 노후 자금 관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택연금, 농지연금과 같은 다양한 제도를 검토해보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돈을 관리해도 예상치 못한 위기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 문제는 노후에 가장 큰 재정적 위협이 될 수 있어요. 박성준 어르신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82살의 성준 어르신은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입원하시게 되었어요. 다행히 적절한 치료로 회복하셨지만 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저축해둔 돈의 상당 부분을 쓰게 되셨습니다. 이 경험 후에 성준 어르신은 저와 함께 노후 의료비 대비 계획을 세우셨어요. 국민건강보험의 본인 부담 상한제를 활용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도 알아보셨습니다. 또한 적절한 실버보험 상품에 가입하여 추가적인 보장을 마련하셨고요. 미리 알았더라면 이런 준비를 했을 텐데 이제라도 대비할 수 있어 다행이에요. 이처럼 건강 문제에 대비한 재정 계획은 노후 자금 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국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의료 지원 제도를 알아보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의료비 대비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35해 은행 생활을 통해 깨달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돈을 모으고 지키는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의 행복과 존엄한 노후를 위한 것임을 잊지 마세요.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계획적으로 관리하면 존엄과 자유를 지킬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3가지 통장이 필요합니다.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그리고 행복 통장입니다. 생활비는 기본적인 삶을 위한 것이고 비상금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며 행복 통장은 여러분의 작은 기쁨을 위한 것입니다. 금융 정보와 서류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관리하세요. 부득이한 경우라면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금융 결정도 서두르지 마시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오늘만 특별하다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정말 좋은 상품이라면 내일도 모레도 여전히 좋은 상품일 것입니다.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 중에서 가장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분들은 반드시 돈이 가장 많은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진 돈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소소한 기쁨을 누릴 줄 아는 분들이었어요. 이순자 할머니처럼 매주 손자에게 책을 사주는 기쁨, 김용호 어르신처럼 오랜 친구들과 차 한 잔 나누는 여유, 또는 장미순 할머니처럼 작은 텃밭을 가꾸는 즐거움 같은 것들 말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통장을 목적별로 나누어 보세요. 가계부를 작성해 보세요. 또는 가족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 단순히 모으는 것에 그치지 말고 현명하게 지켜서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관리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금융 지혜입니다. 돈은 모으는 사람이 현명한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지혜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분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욱 행복하고 안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따뜻한 지혜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